おめでとう。 안녕하세요. 동두천 애니박사입니다. 우선 구독자 10,000명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 10,000명 특집으로 가볍게 동두천 애니박사의 탑10 애니를 공개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동두천 애니박사는 사실 2명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우선 닥터씨는 영화 영상학 전공자고 우리 채널의 메인 컨텐츠인 연출 관련 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닥터리는 인문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성우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나레이션 및 연출 분석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영상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2명이 5개씩 총 10개의 인생 애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목소리 톤에 변화를 줬으니 시청에 참고 바랍니다. 링크 스타트! 사실 저는 최애 작품이 분기마다 바뀌는 타입이라서 지금까지 본 모든 작품 중 5가지를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애니를 기준으로 다시 골라보았습니다. 모아놓고 보니 뒤에 나올 닥터 신보다는 메이저한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네요. 5등은 걸즈밴드 크라이입니다. 이유는 니나가 제 아내라서. 사실 밴드 애니메이션은 보치더락으로 먼저 입문했지만 더 가슴에 와닿은 것은 걸뱅크였습니다. 보치가 일상 힐링물에 가깝다면 걸뱅크는 더 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니황의 패왕 같은 행보를 보며 여타 밴드 애니에서는 느끼지 못한 진짜 락을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생 애니로 선정했습니다. 인생 애니 4위는 언어의 정원입니다. 여름 애니라고 하면 생각나는 작품이 많은데요. 그중 최고는 언어의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4계절 중 유일하게 여름을 싫어했는데 이 작품 덕분에 모든 계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기분이 안 좋을 때면 모토하라 히토의 레인을 들으며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곤 합니다. 3위는 최애 아이입니다. 사실 군대를 전역하고 성우 공부를 시작하면서 막막한 게 컸습니다. 평생 연기를 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었기에 성우라는 꿈이 멀게만 느껴졌었죠. 하지만 돌파구를 찾은 건 의외로 최애 아이를 통해서였습니다. 아카네와 카나라는 배우 캐릭터가 연기에 대한 이론들을 짧게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연기 입문서처럼 다가왔죠. 그 외에도 낯설게만 느껴진 연예계에 대해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어 인생작으로 뽑았습니다. 2등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입니다. 최근 진행된 대원방송 성우 공채 자소서 질문 중 닮고 싶은 캐릭터로 미도리야 이즈쿠를 쓸 만큼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재능 없는 주인공이 오기를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서사가 저에게 몹시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소총병으로 근무할 때처럼 도전할 일이 생길 때마다 나히아의 주제곡을 들으면서 스스로 모티베이션을 주곤 했습니다. 대망의 인생 애니 1위는 너의 이름은 입니다. 물론 작품성 면에서 많은 찬사를 받은 명작이지만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너의 이름은이 개봉한 2017년까지만 해도 일본 애니메이션과 서브컬처는 아직 한국에서는 생소한 문화였습니다. 저 역시도 가끔 유튜브에 뜨는 TV풀 영상들을 보면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가족과 함께 극장에서 본 너의 이름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림만으로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었죠. 레드윈프스를 통해 J-팝을 접하고 성우들의 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그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서 언급한 애니들을 본격적으로 정주행한 것도 모두 너의 이름은 이후의 일입니다. 저를 덕후로 만들어주고 성우라는 꿈을 갖게 해주고 지금 이렇게 구독자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너의 이름은 덕분인 만큼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작품이에요. 오늘 제가 소개할 애니들이 5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너무 아쉽네요. 핑퐁, 히다마리 스케치, 타마코 러브스토리 같은 작품들을 리스트에서 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영상에 자주 나오는 일상이나 킬라킬도 있고 곤 사토시 감독의 작품들도 있네요. 이번에 뽑은 이 5개의 작품들은 재밌고 잘 만든 건 당연하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거나 봤을 때 당시 상황 같은 기준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5번부터 시작해볼게요. 저한테 이상적인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물어보면 고민도 안하고 프리크라를 뽑을 것 같습니다. 작화, 조명, 화면 구성, 그리고 더 필로우즈의 음악까지 영상이라는 매체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프리크리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감성을 만들어줍니다.
창의적인 구도와 미장센이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되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길게 영상으로 풀어나가지 않고 짧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멋있다라는 한마디로 다 씹어먹을 수 있는 애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장면 장면 개성이 넘쳐나요. 많은 사람들이 프리크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스토리가 너무 알아듣기 힘들다, 너무 불친절하다라는 평을 남기곤 합니다. 처음에 보면 그럴만한 애니긴 하지만 제가 너무 많이 돌려봐서 그런지 어른스러움에 대한 고찰이 담긴 내용도 곱씹을수록 좋은 메시지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프리크리의 감독인 츠루마키 카즈야 감독이 지쿠악스 감독이라고 들었는데 곧 보러 가야 되겠네요. 야마다 나오쿠 감독은 애니뿐만이 아닌 영상 매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감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중 야마다 감독의 데뷔작인 KO는 저한테 큰 의미가 담긴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KO는 무엇보다도 캐릭터들을 개성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돋보이는 애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짤 때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자연스럽고 몰입감 있게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만들어준 애니입니다. 야마다 나오쿠 감독 특유의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섬세한 연출과 표현 방법, 굉장히 자연스럽고 몰입감 넘치는 소녀들의 생활, 야마다 감독 특유의 행동에서 나오는 생동감, 디테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재밌게 볼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럭키스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럭키스타는 작품적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작품이긴 합니다. 창의적이고 병맛스러운 연출들로 가득 차 있고, 코나타 같은 경우는 애니에서 나온 캐릭터들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잘 짜여진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럭키스타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이유는 작품 외적인 요소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전에 하루 일을 재밌게 본 경험, 성우들에 대한 지식, 같이 본 친구들, 수많은 인기작들에 대한 레퍼런스, 오프닝 춤을 패러디하는 영상들, 넘쳐나는 팬아트들, 이처럼 수많은 작품 외적 요소들 덕분에 럭키스타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나타가 하루이 컨셉트 카페에서 일하면서 성우 개그를 하는 장면에서 저는 이 애니에 푹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럭키스타는 2000년도 애니를 재밌게 봤던 오타쿠들을 위한 선물 같은 애니입니다. 최애캐는 카가미입니다. 모노가타리는 제가 애니 연출을 공부하게 된 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노가타리의 프레임을 보면 모든 화면이 너무 예쁩니다. 특유의 색감, 신보 감독의 실사 이미지 사용, 특유의 프레이밍, 엑스트라들의 부재, 중간에 나오는 단색 배경 화면들, 이런 요소들이 다 너무 특이해서 보면서 괴기하면서도 몰입감이 엄청났습니다. 모노가타리라는 괴이들에 대한 이야기에 이것보다 잘 맞는 연출은 없을 것 같네요. 사실 모노가타리는 분석 영상을 따로 몇 개 만들 것 같아서 짧게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지만 시청자들을 소름 돋게 하는 방법을 제일 잘 아는 애니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히터기가 너무 예뻐요. 시로바쿠의 캐릭터들은 모두 저주받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마법에 끌려 이 지옥같은 제작 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져버린 거죠.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표현한 애니입니다. 시로바쿠는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애니입니다. 미야모리가 중간에 안노 히데아키 감독과 똑같이 생긴 사람에게 가서 원화를 부탁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소파도 에반게리온 초호기 색이고 아반게리온을 봤는지 물어보기도 하죠. 미야모리가 부탁한 동물 그림 원화를 전투기로 바꿔서 전부 폭파시켜도 되는지 물어보는 장면은 안노 감독의 팬이라면 웃을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업계에 대한 리스펙트를 꽉꽉 담아버린 작품이죠. 그런 걸 제외하고도 시로바쿠는 오피스 드라마로도 명작으로 불릴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 과정에서의 불화나 이슈 등을 너무나도 재밌고 깔끔하게 풀어나가는 애니죠. 우주 명작이라는 타이틀에 너무나도 잘 맞는 작품입니다. 1만 구독자 특집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기회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특집 영상은 3만 명 달성 시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원하시는 특집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으로 다음 특집 영상을 재촉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